뉴스 이면에 숨어있는 뒷얘기를 기자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뉴스 애프터 서비스 뉴스 후 시간입니다. 대세 게임 배틀그라운드 제작사가 해외 게임사로부터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건 것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소송의 이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정보과학부의 서정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근 기자, 먼저 배틀그라운드는 사실 한 30대까지는 너무 잘 알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제 40대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게 어떤 게임인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배그가 어떤 게임인지부터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 장병규 4차 산업혁명 위원장이 최대 주주인 그 블루홀의 개발 자회사 펍지 주식회사가 만든 게임입니다. 헬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거기 배틀필드에 뛰어내린 이용자가 최후 생존을 두고 다투는 총싸움 게임인데요. 이 게임을 돈 내고 구입한 게이머가 전 세계 한 4천만 명을 훌쩍 넘어섭니다. 유료 가입자가 우리 남한 인구 전체 인구와 맞먹는 게임이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40대가 20대 때 PC방에서 스타크래프트를 즐겼다면 요즘 2030 게이머들은 배틀그라운드를 열심히 즐기고 있죠. 뭐 PC방 가면 아마 다 배틀그라운드만 한다고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 표절과 관련해서 지금 쟁점이 어떤 건가요? 그 미국 노스캐롤리나주에 있는 에픽게임즈라는 회사가 만든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배틀그라운드는 헬기에서, 포트나이트는 이거 공중에 떠다니는 버스에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려서 전장에 착지한 후 총싸움을 펼치는 게임입니다. 최대 100명이 함께 싸우는데 시간이 지나면 게임 내에서 이제 게이머 캐릭터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인 자기장이 갈수록 좁아집니다. 그 게임 오프닝부의 설계, 그리고 게임을 긴박감 있게 몰고 가는 구성 장치 등이 유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표절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이제 어느 곳이 있는지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되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공중에서 떨어져서 게임이 시작된다는 점, 그리고 최후 생존자를 가린다는 점, 그래서 어떤 배틀로얄 형식이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좀 자세하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한 사람만 살아남을 때까지 서로 사륙하면서 다투는 게임을 데스게임이라고 하고 이걸 흔히 배틀로얄이라고 부르죠. 그 일본의 작가 타카미 코신이 1999년에 출간한 호러 소설에서 출발한 개념입니다. 이 모티브 자체는 일본 대중문화에서 출발했고 이를 게임에 먼저 접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르마2, 아르마3, H1, G1 등 게임이 그것이죠. 그 배틀그라운드 핵심 개발자 브랜든 그린이 그 배틀로얄류 게임 개발 전문가인데요. 이 사람이 H1, G1의 게임 개발을 앞서 총괄한 적도 있습니다.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땐 좀 비슷하다 느낌이 있긴 한데 그러면 반론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데스 게임인데 시간이 지나면 그 이용자들이 뛰어올 수 있는 배틀필드가 좁아져서 거기 이용자들의 밀도를 높여서 이제 거기 사륙을 촉발시켜야 되는데 이게 좁아져야지 넓어지거나 그대로 있으면 게이머들이 어디 숨어서 안 나오고 게임이 끝이 안 나겠죠. 거기 어떤 그 배틀로얄 게임도 이런 시스템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슈팅 게임은 다 거기 비슷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게임은 어떤 개발자는 그 밀어서 잠금 해제 인터페이스를 갖췄다고 그 애플이 삼성을 고소한 그 소송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슈팅 게임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이 비슷하다고 이렇게 소송을 걸었다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건데 국내 업계 반응 같은 경우에는 소송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우선 포트나이트의 벽이나 지붕, 계단 등 그 엄폐물이나 도약 발판을 마련해서 이런 걸 건설해 가면서 싸움에 활용하는 그 액션 빌딩 시스템으로 불리는 차별성 요소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결정적으로 그래픽 유사성은 없고요. 좀 깐깐하게 봐도 표절 안 했다고 최소한 면피는 할 수 있거나 좀 관대하게 봐주면은 그 원전은 있을 때 괜찮은 벤치마킹 사례라고 평가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이거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앞에서 이제 삼성과 애플 예를 들어주신 것처럼 펍지하고 에픽도 좀 사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원래 앙금이 좀 있었다고 들었는데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블루홀과 펍지 주식회사가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만들기 전에는 좀 회사 형편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 게임을 만들 때 기반 엔진을 사용해야 되는데 에픽게임즈가 만든 언리얼 엔진 4를 사용을 했죠. 근데 엔진 라이센스 비용을 선납을 해야 되는데 우선 돈이 없어서 우선 가져다 쓰고 상용화 후 매출이 나면 수익 5%를 에픽게임즈에 나눠주겠다라는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배틀그라운드로 1년에 총 매출이 1조 원 정도는 난 걸로 추정됩니다. 예. 보통 그 게임 엔진 업계에서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하면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어서면 수익을 더 이상 나누지 않는 게 관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에픽게임즈의 경우 라이센스 요금을 계속 악착같이 받아가면서 양측의 갈등이 좀 생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유사성도 있는 게임을 에픽게임즈가 자체 개발해서 선보인 거죠. 그런데 이 포트나이트가 배틀그라운드마저 제치고 글로벌 대세 게임이 된 거죠. 그래서 현지화해서 심지어 국내 PC방 서비스까지 앞두고 있으니 펍지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심기가 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포트나이트가 지금 그러면 더 잘 나가고 있는 건가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배틀그라운드가 서비스 1년간 한 1조 원 정도 벌어서 그 금액 중에 게임 플랫폼 회사 스티밍과 엔진 제작사 에픽게임즈의 수수료를 할애해주고 7천억 원 가량을 번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최근 외신 보도를 보면 포트나이트가 한 달에 한 3천억 원 가량 벌어들인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를 활용해서 e스포츠 대회를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상금 규모만 1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상금만 1천억 원이 넘는 거죠. 뭐 돈 나오는 액수 자체가 규모가 다르네요. 하다 보면 글쎄요, 소송 크기도 어떻게 될지도 가늠하기 좀 힘들 것 같고 앞으로 좀 전망에 대해서는 어떤 분위기가 흘러나옵니까? 예, 그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자체는 정말 뛰어난 수작입니다. 그 메이저 게임사들이 하지 않던 새로운 시도를 법인 존폐 여부도 불투명한 그런 어려운 회사가 해내서 정말 어렵게 참신한 게임을 내놨고 게임 본사인 북미 유럽의 전문가 평탄에서도 호평받고 상업적으로 성공한 훌륭한 게임이죠. 다만 이 게임이 갖추고 있는 로직이나 게임 구성 요소가 다른 회사들은 허락받고 써야 되는 배타적인 권리로 인정돼서 불가침의 영역이 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 국내 게임사들이 서비스하는 슈팅 게임도 사실 배틀그라운드류의 생존 모드가 다 추가돼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업계가 이 소송에 우호적이지 못한 것은 우선 소송이 에픽게임즈에만 제기됐지만 이 소송에서 혹시나 펍지가 승소할 경우 자신들도 자유롭지 못하게 될 상황이기 때문이죠. 펍지가 만약 승소한다면 넥슨이 서비스하는 서든 어택 등 국내 회사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슈팅 게임들도 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는 소송이 될 것 같은데요. 배틀그라운드와 포트나이트의 배틀로얄이 또 어떻게 끝나고 누가 승자가 될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